아들 준호가 결혼한 후 며느리 수지는 점점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비 오는 밤 아들의 집 앞에서 문이 닫히는 순간 정희의 마음도 함께 닫혔습니다. 제발 그냥 돌아가세요. 그날 이후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갔죠.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들이 학교 갈 때마다 뭐라도 손에 쥐어주던 그런 평범한 어머니였죠. 제 이름은 박정희입니다. 올해 70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아들 준호가 28살 때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아침에 출근하던 남편이 저녁에는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멍했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낡은 봉투였는데 겉면에 남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이 편지는 아직 열지 말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직 열지 말라니. 그럼 언제 열어야 한다는 건가요? 봉투를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다른 설명은 없었어요. 망설이다가 결국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죠. 하지만 그 편지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밤마다 서랍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남편이 떠난 후 제 삶은 오로지 아들 준호뿐이었습니다. 준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아이였어요. 주말이면 찾아와서 밥을 먹고 가곤 했죠.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시간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싶었죠. 다음 날 준호가 집에 왔을 때 예상은 맞았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여자친구 이름은 수진이에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아, 이제 준호도 떠나는구나. 하지만 기쁜 척 웃어줬죠. 그래, 축하한다. 언제 한번 만나봐야겠다. 다음 주에 같이 밥 먹어요. 수진이도 엄마 뵙고 싶어 해요. 며칠 뒤 동네 한 식당에서 수진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단정하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공손하게 인사도 잘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수진이라고 해요. 그래, 반갑다. 우리 준호 잘 부탁해. 식사하는 내내 수진이를 관찰했습니다. 예의는 바르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벽이 느껴졌어요. 웃고는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평가하듯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긴장했겠거니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게 편할 리 없으니까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양가 친척들만 모인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준호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나오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가 들어올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죠. 엄마, 왜 울어요? 준호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이제 준호는 제 아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 거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에 들렀습니다. 김치 몇 통을 미리 담가서 가져갔어요. 신혼부부가 뭘 챙겨 먹겠어요. 엄마가 해준 음식이 최고죠. 준호야, 이거 냉장고에 넣어둬. 반찬 떨어지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요,
엄마, 준호는 고맙다고 했지만 옆에 서 있던 수진이의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결혼 초반에는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가 전화해서 안부를 묻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바쁘다는 이유였죠.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 챙겨.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신혼이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드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깍두기를 담갔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깍두기였어요. 한 통 가득 담가서 아들네 집으로 향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반갑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깍두기 담갔는데 준호 좋아하니까 가져왔어. 아, 이런 건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저희 냉장고에 음식 많아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좀 바빠서요. 그냥 두고 가세요. 수진이는 김치통을 받아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를 집 안으로 들이지도 않았어요. 현관 앞에서 김치통만 받고 문을 닫아버렸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난 그냥 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며느리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무심코 손가락으로 창문에 글자를 썼습니다. 나 괜찮다. 하지만 그 글자는 이내 빗물에 지워졌습니다. 제 마음처럼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자주 찾아간 건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차가운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깍두기 잘 먹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그런데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수진이가 좀 부담스러워하나 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담스럽다고? 알았어. 다음부턴 그럴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부담이 되는구나. 내 아들 집에 가는 게 부담이 되다니. 그 후로 저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해하는데 억지로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전화로만 가끔 안부를 물었죠. 하지만 통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바쁘다는 말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바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핑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오고 있었죠. 그동안 준호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짧게 통화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말을 걸었어요. 여보, 나 너무 외로워. 준호가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대답 없는 사진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랍 속 편지가 떠올랐어요. 혹시 그 편지에 답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준호야. 엄마, 미안한데 당분간 집에 오지 말아줘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오지 말라고요?
준호야,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수진이가 힘들어해요. 어머니가 오시면 부담스러워한대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담스럽다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건가요? 준호야, 나 그렇게 자주 간 것도 아니잖아. 알아요, 엄마. 근데 수진이가 요즘 예민해서 미안해요.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내 아들이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한 건가요?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산도 챙기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준호네 집까지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버스를 타고 1시간쯤 걸려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나왔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수진아, 내가 뭘 잘못했니? 왜 나보고 오지 말라고 그래?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안 돼요. 제발 그냥 돌아가세요. 안 돼, 준호 좀 보자. 준호 어디 있어?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수진이가 문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그냥 가주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 준호 엄만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정말 안 돼요. 그러더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추웠지만 마음이 더 추웠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도 수진이도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비에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지만 마음의 추위는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닫히는 문소리, 수진이의 차가운 눈빛, 준호가 나오지 않았던 것.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미안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준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했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달, 2달, 석 달. 준호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명절이 다가왔지만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만 보내왔죠. 엄마, 이번 명절은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외로웠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남편도 없고 이제 아들도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건 빈집뿐이었죠. 어느 날 문득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어요. 망설이다가 뜯어봤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손글씨가 또렷했어요. 정희야, 혹시 이걸 읽을 땐 내가 외로울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언젠가 내가 알게 될 거야.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하단 걸. 준호를 너무 붙잡지 마. 그 아이도 자기 길을 가야 해. 내가 먼저 떠나지만 너는 혼자서도 단단하게 살아갈 사람이야. 그걸 믿어.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준호를 놓지 못할 거라는 걸. 그래서 이런 편지를 남긴 거였죠. 여보, 나 준호를 놓을 수가 없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내가 놓지 못한 게 어쩌면 당신의 그림자였을지도 몰라. 당신이 떠난 후 준호만이 내 전부였으니까. 그날 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아들에 대한 그리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고 거리에는 캐럴이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외로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혼자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라고요? 어머님, 지금 병원에 오실 수 있으세요? 준호 씨가 쓰러졌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쓰러졌다고? 무슨 일이야? 어디 병원이야?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에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준호는? 지금 검사 중이에요.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대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뭐래? 과로래요. 스트레스도 많았대요. 과로라고, 스트레스라고?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네, 어머니입니다. 환자분은 심한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지만 당분간 푹 쉬셔야 합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큰일은 아니라니 다행이었어요. 지금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준호야. 수진이가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낯익은 봉투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아버님이 제게 주셨어요. 뭐, 결혼 전에 저를 따로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준호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어머님을 떠나라고.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님은 어머님이 준호를 너무 붙잡고 계신다는 걸 아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준호가 독립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어머님도 혼자 단단해지셔야 한다고. 편지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손글씨였어요. 며느라, 우리 준호를 부탁해. 그리고 어머니도 부탁해. 내가 떠나면 어머니는 준호만 붙잡고 살 거야. 하지만 그건 둘 다에게 좋지 않아. 준호가 자기 삶을 살 수 있게,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서도 설 수 있게 도와줘. 때가 되면 다시 가까워질 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준호의 관계를,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차갑게 대했던 건 미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약속을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수진아, 그리고 사실 저도 힘들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유산을 했어요. 그때가 어머님이 깍두기 가져오셨을 때였어요. 유산. 네, 임신한 지 석 달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피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아기를 잃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어머님을 뵙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기 얘기를 하실까봐 무서웠거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도 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어머님한테 미안했지만 그때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수진아, 왜 말을 안 했어?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 몸을 제대로 못 가눠서 아기를 잃었다는 게 창피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 씨도 저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저를 챙기느라 어머님과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손을 내밀어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난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아니야. 내가 나빴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 그때 준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준호야, 괜찮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했던 거요. 괜찮아, 준호야. 아니에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나중에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빗속에서 우리 집 앞에 서 계셨다는 거. 그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힘들다고 하니까 엄마 생각은 하나도 못했어요. 엄마도 힘드실 거란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엄마가 나 없이도 단단해지길 바라신다고, 그래서 잠시 떨어져 있으라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를 그렇게 아프게 할 줄은 몰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약속할게요. 그래, 알았어. 셋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눈물로 씻겨 나가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며칠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수진이도 퇴근 후에는 꼭 들렀죠. 우리는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아기를 잃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싫었어요. 이해해. 얼마나 힘들었겠어. 어머님이 오시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혹시 아기 언제 가질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은 그냥 저희가 걱정돼서 오신 거였다는 거. 맞아. 나는 그냥 너희가 잘 지내는지 궁금했을 뿐이야. 알아요, 어머님. 이제 알아요. 준호가 퇴원하는 날, 우리는 함께 제 집으로 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엄마 미역국 진짜 오랜만이다. 준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아, 너도 많이 먹어. 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옆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둘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님, 사실 아버님이 주신 편지에 한 장이 더 있었어요. 뭐,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못한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어머님께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다만 어머님이 준비되셨을 때 드리라고 하셨죠. 편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펼쳐서 읽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먼저 떠나지만 너와 준호가 다시 만날 날을 믿는다. 그날이 오면 김치 냄새가 날 거야. 그때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아줘. 난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게. 사랑해, 정희야.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는 걸. 여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우리 김치 좀 담가볼까? 네, 어머님. 저도 배우고 싶었어요. 그날 밤
준호도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부엌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와, 생각보다 힘드네요. 천천히 하면 돼. 처음엔 다 서툴러. 김치를 다 담그고 나니 부엌 가득 김치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어요. 여보, 여기 계시는 거죠? 다음 날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이 산책하실래요? 그래, 좋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님, 저기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님, 저 다시 아기 가져보려고요. 정말 네,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계시니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어머님, 제 친엄마보다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래? 너도 내 딸이야.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네 집에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제사였어요. 셋이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저희 이제 다시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어요. 고마워요, 여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너무 행복했어요. 엄마,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그럼 너희가 있는데 뭐가 외로워?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며칠 뒤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병원에 갔는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임신했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이야? 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대요. 이번엔 잘 될 것 같아요. 수진아, 축하해. 정말 축하해. 어머님, 곁에 있어 주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다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들었어. 우리 손주 생긴대. 당신도 기뻐하고 있을 거야.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의 임신 기간 동안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몸조리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병원에도 함께 갔죠. 어머님, 제가 이렇게 챙김받는 거 처음이에요. 당연한 거야. 우리 손주 건강하게 낳아야지.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우리 가족인데.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진통이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다리는 게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 그때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준호도 울었어요.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손녀예요. 작고 빨간 아기가 수진이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제 손주였어요. 정말 예쁘다. 수진아, 수고했어.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기를 안아봤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제 품에 안긴 손주를 보니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예쁜 손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아기가 눈을 뜨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남편과 닮았어요.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손주 정말 예쁘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편지를 펼쳐놓고 읽었어요. 여보, 당신이 다 계획한 거였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남편은 떠나면서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이제 이 편지들을 보내드릴게요. 당신의 사랑 잘 받았어요. 편지들을 모아서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다음 날 수진이와 준호가 아기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 김치 담그는 거 배우고 싶어요. 그래, 오늘 같이 담가보자. 부엌에서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수진이가 서툴게 물을 썰고 양념을 버무렸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준호는 아기를 안고 우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시죠? 그럼 정말 행복해. 김치를 다 담그고 나니 부엌에 김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웃었어요. 이 냄새가 바로 당신이 말하던 봄이었구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죠. 어머님, 제가 그때 어리석었어요. 이제야 어머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운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데 어머님은 혼자서 준호를 키우셨잖아요.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이렇게 행복하잖아. 어머님, 앞으로는 진짜 딸처럼 잘할게요. 고마워, 수진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다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러게. 당신은 떠나면서도 우리를 생각하셨어.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들을. 밤이 깊어졌습니다. 준호네 가족이 돌아가고 저는 홀로 베란다에 섰어요.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놓아드릴게요. 당신의 편지도, 당신에 대한 집착도. 하지만 사랑은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같이 담가요. 사랑해요.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시간이 흘러 손주가 돌이 됐습니다. 돌잔치를 준비하는 날, 셋이서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할미, 할미. 손주가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 우리 예쁜 손주. 안아주니 손주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어머님, 우셔요? 아니야. 그냥 너무 행복해서.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어머님. 저도 정말 행복해요. 돌잔치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모두 축하해 줬어요. 정희 씨, 손주 정말 예쁘네요. 고마워요. 우리 손주가 최고죠.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오늘 손주 돌잔치 했어요. 당신도 봤죠? 정말 예뻤어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왜 그런 편지를 남기셨는지.
사랑은 때로 놓아주는 거라는 걸.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라는 걸.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서랍 속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모든 편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추억했어요. 이제 정말 보내드릴게요. 작은 화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편지를 하나씩 태웠어요. 불꽃이 타오르며 편지가 제가 됐습니다. 당신의 사랑 잘 받았어요.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불꽃이 꺼졌습니다. 제가 바람에 날아갔어요. 마치 남편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하늘이 맑았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행복하세요. 저도 이제 행복할게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 집에 오세요. 같이 점심 먹어요. 그래, 갈게.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봄이었습니다. 준호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손주가 달려왔어요. 할미, 그래, 우리 예쁜이. 안아주니 손주가 뽀뽀를 해줬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응, 왔어.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나란히 서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어머님, 제가 이번엔 김치찌개 끓여볼게요. 어머님이 알려주신 대로요. 그래, 한번 해봐. 수진이가 서툴지만 정성껏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맛을 보니 꽤 괜찮았어요. 잘했어, 수진아. 정말요? 다행이다.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 수진이, 손주, 그리고 저. 넷이서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식사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하시죠? 그럼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 정말 그랬습니다. 이 순간이 완벽했어요. 밥을 먹고 나서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손주 손을 잡고 걸었어요. 할미, 꽃! 그래, 예쁜 꽃이지.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이 피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엄마, 사진 찍어요. 준호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넷이서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카메라 소리가 났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혼자 생각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그날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남편의 편지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다는 것을. 집에 도착해서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걸. 놓아줘야 다시 돌아온다는 걸. 미소 지었습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었어요. 사랑받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 방식을 몰랐을 뿐이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봄이 왔어요. 여보.